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그 모티베이션 투 스터디 유튜브 채널 영상인데요. 미래에 당신이 고마워할 거예요. 2024 마음가짐 동기부여 연설 모음 이 녹취록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연설가들 목소리가 담겨 있는데 목표 달성이나 역경 극복 이런 걸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좀 같이 탐색해 보려고요. 시작부터 좀 강렬했어요. 그 일시적 고통 너머의 나를 만난다. 이 아이디어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자료들 전체적으로 보면요. 몇 가지 핵심 개념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회복 탄력성 아시죠? 그 어려움 딛고 일어서는 힘, 네네. 그리고 행동의 중요성, 또 고통이나 실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자기 책임감, 마지막으로 관점의 힘. 이런 것들이죠. 이걸 그냥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이게 듣는 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좀 같이 풀어보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저한테 가장 먼저 딱 와닿았던 건 역시 행동이었어요. 결국 꿈만 꾸는 거랑 그걸 진짜 이루는 거랑 그 차이가 얼마나 실제로 움직이느냐 이거잖아요. 좀 서툴러도 어설퍼도 괜찮으니까 일단 시작해라. 약간 바보가 될 용기랄까. 그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정확해요. 자료에서도 그 얘기 나오죠. 시도조차 안 해서 후회하는 게 시도하다가 실수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아, 맞아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구원적 실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구원적 실수요? 네.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배우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뭐랄까 배움의 발판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고통과의 관계를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모든 강함의 기초에는 사실 고통이 있다 이런 말도 하고요. 잠깐 힘들다고 해서 그걸 영구적인 결정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잠깐의 힘듦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그렇죠.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꿈이 당신을 부수고 다시 세우도록 허락하라. 와, 좀 세네요, 부순다니. 네, 듣기엔 좀 무서운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이게 아마 진짜 큰 성장을 하려면 기존의 내 모습, 내 틀이 좀 깨지는 아픔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편안함 속에서는 성장이 없으니까요. 아, 그리고 자기 책임에 대한 강조도 엄청 강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 근데 힘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라. 또 지금 당신이 원하는 곳에 있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 자신이다. 이런 말이요. 네, 맞아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그 자기 책임감 이야기가 결국에는 스스로 만든 한계? 뭐랄까 그 마음의 감옥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촉구로 이어지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나오는 게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예요. 최종 목표만 보지 말고 그 과정에서의 작은 성공들 있잖아요. 그걸 축하하면서 꾸준히 가라는 거죠. 아, 매일매일의 작은 진정 같은 거요? 네. 지름길 찾지 말고 계단을 오르라 이런 비유도 쓰고요. 그리고 현대사회에 방해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휴대폰, TV. 그렇죠. 끊임없이 알림이 오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의식적으로 차단하고 목표에 완전히 몰입하는 거. 그 집중의 중요성도 엄청 강조해요. 때로는 진짜 일부러 잠시 사라졌다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도 하고요. 그 짐 캐리 아버지 얘기도 기억나요. 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회계사 일을 했는데 결국 실직했다는 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에서도 실패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일, 사랑하는 일에 도전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맞아요. 어차피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걸 하다가 실패하는 게 낫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 이야기도 비슷하고요. 대학 중퇴하고 서체 수업 들었던 거. 네네. 당장은 이게 어디에 쓰일지 몰라도 그렇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점들이 언젠가는 연결될 거다. 이런 믿음, 자기 마음, 직감을 따라야 하는 신념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심지어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그런 감정들도요. 관점을 좀 바꾸면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찾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시돼요. 와, 감정조차 도구로 쓴다는 거네요. 네,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끝이 아니라 어쩌면 삶이 우리를 좀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게 사소한 걱정이나 남들 시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떨쳐내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집중하게 해준다는 통찰도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게요. 죽음을 생각하면 사실 많은 것들이 좀 사소해지죠. 그렇죠.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는 것. 멈춰 있으면 세상은 계속 가니까 이건 뭐 사실상 후퇴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아, 그거 약간 마태복과 생각나네요. 가진 자가 더 갖게 되는 거요.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더 뒤처진다. 뭐 이런. 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핵심은 이거 같아요. 진정한 변화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두렵거나 고통스러워도 행동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내 선택과 내 길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질 때 바로 그때 시작된다는 거죠.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각자 마주한 상황이나 목표가 있을 텐데 이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언젠가 원데이가 아니라 오늘 데이원 당장 시작하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자료에서는 미래 목표 달성에 도움 안 되는 내 안에 어떤 부분과 직면하고 또 이별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딱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좀 과감하게 마주하고 바꿔나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그런 낡은 믿음이나 습관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혹시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